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14일 양주시청 앞 광장에서 양주시의회 정상화 촉구를 위한 양주시 주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양주시의회가 의장직을 둘러싼 갈등으로 시민의 삶과 복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양주시의회 의원은 공익을 우선해야 하는데 장기 파행으로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양당은 시의회 정상화 해법을 찾고 중재 역할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듭된 촉구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파행으로 일관한다면 시민으로부터 강력한 저항과 지탄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시민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그 책임을 묻고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회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미니 인터뷰에선 경기도의회에서 활동 중인 김정영 의원을 만나 후반기 활동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4년간) 또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양당이 치열하게 이런 정쟁하는 것은 저는 결국은 도민을 위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팽팽하게 이렇게 여야가 동수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좀 여야가 좀 팽팽했던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의회 운영에 있어서 이렇게 좀 뭡니까 좀 늘 좀 긴장감이 넘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저는 의회 운영위원장을 했었고 또 상임위는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름 경기도 그리고 북부 권역 또 지역구 제2정부 지역 챙기려고 열심히 뛰어왔었던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사통팔달의 교통중심지고 또 행정중심지입니다. 경기 북부에. 그리고 이제 문화, 사회, 교육 부분으로 의정부가 이제 중심지였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GTX 노선이 이제 저희가 C 노선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건설교통위원 하면서 이제 착공이 됐고 착공이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이제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김동연 지사가 발표했잖아요. 그 SRT를 2027년까지인가요? 그 이제 의정부까지 이제 연장 도비 300억을 투자해서 이렇게 끌어오는 사업도 또 진행이 되고 또 전철 7호선 그 도봉산 옥정 그 구간도 지금 진행이 잘 돼가고 있고 26년도에 개통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제가 이제 건설교통위에 있으면서 이제 그런 어떤 SOC 기반 시설에 대한 거는 지금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이 잘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막힘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제가 관심을 가지고 챙기는 와중에 있습니다. 이 8개의 남아있는 미군 반환 공여지를 어떻게 잘 개발하고 활용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성장 동력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김동근 의정부 시장이 이제 그 7월 1일인가요? 이제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간혁신지구가 의정부 역 앞에 그 미군 부대의 어떤 그 공원이 지정이 됐어요. 공무원 선정에서 지정이 돼서 이 부분을 정말 그 획기적으로 지금 개발을 해서 성장 동력으로 지금 삼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경기도의 또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에 우리 의정부의 미래를 위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좀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 정비 사업성의 관건은 공공기여량이 얼마나 될 것인가였습니다.
부천시는 중동 신도시 정비 기준 용적률 350% 이내로 재건축할 경우 10%만 공공기여하도록 조례안을 만들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천시는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공공기여량을 특별법이 정한 범위의 최소치로 낮춰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중동 신도시 정비 기준 용적률은 350%, 350% 이하 용적률 구간에선 증가분의 10%를 공공기여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한 구간에선 증가분의 41%를 공공기여하는 안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용적률이 220%인 통합정비구역을 330%로 늘려 재건축한다면 용적률 증가분의 10%, 즉 11%를 공공기여분으로 내놓아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용적률을 400%까지 늘려 짓는다면 350% 초과 증가분의 공공기여율 41%를 가산해 공공기여량이 31.5%까지 늘어납니다. 비용과 편익을 따져볼 때 용적률 350% 이하로 재건축하는 것이 사실상 유리한 구조입니다. 부천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안에서 리모델링할 경우 주택법상 115%까지인 세대수 증가 상한을 법정 상한인 1.4배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1000세대인 아파트 단지를 주택법대로 리모델링한다면 1150세대까지 지을 수 있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대로 리모델링한다면 1610세대까지 늘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구간별 10%에서 41%에 이르는 공공기여량을 산정해야 합니다. 부천시는 중동 신도시 정비 기본계획상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전체 증가 용적률의 10%를 공공기여량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중동 신도시 전체 기반시설 확충에 약 1조 8,900억 원이 들어가는데 공공기여량 10%에 해당하는 토지나 현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중동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 대부분 기준 용적률 이하 구간에서 재건축에 나설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사업성 판단과 불확실성은 여전히 걱정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면 주민들의 분담금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재건축을 하지 않고 사업 방향을 변경하려고 시도할 가능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일기 신도시의 건설 계획들이 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라고. 부천시는 올해 말까지 경기도로부터 중동 신도시 정비 기본 계획안 승인을 받은 뒤 내년 상반기 특별 정비 계획 수립에 나섭니다. 공공기여 형태와 규모 등 구체적인 모습은 특별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인천 원도심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30분대로 연결하는 제사경인 고속화도로 건설이 본격화됩니다. 인천시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제사경인 고속화도로 건설 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는데요. 제사경인 고속화도로는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서 서울 구로구 오류동을 연결하는 대심도 지하도로로 총 연장 18.7km 왕복 4차로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1조 8천억 원이 투입되고 공사기간 5년, 민간 투자 사업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앞서 제사경인 고속화도로는 지난 2020년 민자사업 제안서가 접수돼 적격성 조사가 진행됐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추진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시는 현재 제사경인 고속화도로를 제2차 도로건설 관리계획의 광역도로망으로 반영하고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과 제물포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에도 반영한 상태입니다. 한편 시는 2025년 말 적격성 조사가 끝나면 민간투자사업시 및 민간투자사업심의 이후 최종 확정하고 제3자 제안 공고와 실시 협약 등 절차를 거쳐 오는 2034년에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인천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제298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열고 9.15 인천 상륙작전일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는데요. 결의안은 정부가 제도와 법령을 개정해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것과 인천 상륙작전의 역사적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교육, 기념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파행이 이어지던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정상 운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명재성 부위원장과 국민의힘 이상원 부위원장은 지난 10일 만나 오는 13일, 18일 K컬처밸리 현장 방문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K컬처밸리 특위는 지난달 23일 출범했지만 증인 채택 대상 등을 둘러싸고 양보 없이 팽팽하게 맞서며 파행을 이어왔습니다. 양당은 큰 틀에서 조사 특위를 정상화하기로 한 만큼 조사 특위가 도민과 고향 시민들의 염원인 이 K컬처밸리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준공 후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경기도에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4일 부동산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통계청 주택 총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준공 2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전국 1,200만 1,600여 가구 중 630여만 8,900여 가구로 약 51%가 노후 아파트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56만 3,600여 가구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서울과 부산, 경남, 인천 등의 순이었습니다. 노후 아파트가 많은 지역 상위 5곳 중 3곳이 수도권 지역이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기도 대표단이 투자 유치와 국제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해 15일부터 21일까지 뉴욕주 등 미국 동부 지역을 방문합니다. 김 지사의 미국 방문은 취임 후 3번째인데요. 도 대표단은 세계적인 기업들과 만나 투자 협약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버지니아 주지사, 뉴욕 주지사와 만나 국제 교류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뿐 아니라 도내 22개 스타트업 관계자 31명이 동행해 한인 창업자 연합과 경기도 미주 지역 간 스타트업 상호 진출 지원을 위한 협약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오는 16일 오후 2시 신한대학교 의정부 캠퍼스 은혜관 실내체육관에서 경기 북부 여성 취업 박람회 일들날을 개최합니다. 일들날은 경기 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경력 단절 여성과 미취업 여성을 위한 취업 지원 서비스인데요. 박람회에는 총 50개 기업이 참여하며 격리 사무직과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직무의 채용이 진행됩니다. 특히 맥도날드와 현대 SNS 등 총 30개 기업은 현장에서 채용 면접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북부 일자리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인천시의 주민 생활 만족도가 전국 상위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시는 국내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의 2024년 9월 전국 주민생활 만족도 조사 결과 인천의 주민생활 만족도 지수가 62.9%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3위로 나타났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지난 8월 평가에서 전월 대비 6계단이 상승하며 전국 2위를 기록한 데 이어 이달에도 전국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이 같은 평가는 인천형 출생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과 인천 아이패스 등 대중교통 지원 정책 등에 대한 생활 만족도가 높게 반영된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일과 9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시도별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광역단체별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 응답률은 2%입니다. 인천 지역에서 무정차 통과 등 시내버스에 대한 불편 민원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의 연도별 시내버스 불편 민원 접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시에 접수된 시내버스 불편 민원 건수는 총 9,614건인데요. 같은 해 서울시에 접수된 민원 6,309건과 비교하면 3,000건 이상 많습니다. 특히 인천에서는 지난 2020년 6,663건, 2021년 8,572건, 2022년 9,018건으로 해마다 민원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불편 민원 유형은 무정차 통과가 3,69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친절 1,951건, 난폭운전 1,025건, 승차 거부 955건, 배차 시간 미준수 528건 순입니다. 나머지 1,458건은 기타 민원으로 분류됐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